뭐 아직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서 논의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현재는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정도의 인상폭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낮은 69원이 결정이 돼도 우유값 상당히 오를 것 같다는 얘기 들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서민들이 또 제일 많이 사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석 교수님? 예,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 예. 가지 지금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우유값 그 상승의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으로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 원유 가격 연동제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제도를요? 입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이 이제 10년이 됐죠. 2013년에 국내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우유에 대한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낙농가의 그 생산 비용을 반영해서 원유가를 그냥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상승을 했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당연히 원유 가격은 수요와 상관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부터 뭐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해서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원유하고 음용용으로 마시는 용도로 네네. 사용할 원유를 가격을 구분해서. 다르게 매기는 개선을 했지만요. 여전히 시장의 원칙보다는 낙농가와 유업계 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비슷하게.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칙으로 결정되는 가격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고 지금 하단으로 논의가 되는 69원. 으로 인상폭이 결정이 돼도 전년 동기 대비 6.9% 인상으로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리터당 3,000원 소비자 가격으로 우유가 3,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뭐 일본이나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리터당 흰우유 가격이 1,800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흰우유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터무니없게 비싼 이 원인이 된 원유가 연동제는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원유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사실 가공용 원유는 값싼 수입용으로 대체를 해서요. 원유 자급률 같은 경우도 우유 자급률도 오히려 20년 만에 77%에서 46%로 하락을 해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농축산물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안정된 데는 농축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률이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폭우로 인해서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뭐 적상추라든지 이런 것은 3배 가격, 3배 정도 한 달 사이에 상승이 됐고요. 그거 외에 뭐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밀이나 뭐 콩 이런 거 수출을 갖다가 막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차를 두고 국내 축산물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동물 사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축산물 가격, 농산물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가격 끌어올리고 외식비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물가 상승률도 조기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개 품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퍼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생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인철 소장님께서 교통비 얘기해 주셨어요. 공공요금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가 뭐 라면값 잡고 밀가루 값 잡고 불러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가격 인상 억제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은 못 막고 있단 말이에요. 뭐 나름대로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여진다면 앞으로 서울시의 어떤 이런 교통 가격, 그러니까 교통비 인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먹거리보다 대중교통 요금이 더 민감도가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파급 효과가 더 커요. 산업 인프라상 기업들까지 물류 비용까지 다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과연 이제 시장의 가격을 개입해서 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잖아요. 저는 계속 두더지 게임에 비유를 하는데 하나를 치고 내리면 뭐 제가 빵 내렸는데 다른 데 또 튀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커요. 특히나
제품 가운데 지금 보면 뭐 제과 빵 눌렀습니다만 가령 밀가루까지 이제 가격을 잡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우유 가격도 사실은 정부는 유가공 업체, 유업체 만나서 인상 좀 자제해달라. 네네. 우른바 이제 미크플레이션 이 이제 유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가공식품에 모두 다 올라가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산품이나 제조 품목에 소비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사라진 지 한참 됐어요. 맞아요. 이 오픈 프라이스 안 제도 보이더라고요. 때문에요. 네. 아니 최종 이제 이 판매자가 물건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야 같은 신라면인데 딱 뒤에 표면에 1,000원이라고 찍혀 있으면 내가 그 가격 기준은 아니까 아 여기가 좀 비싸네라고 알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매대에 붙어 있는 가격만 보고서 사와야 돼요. 네, 식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예. 거기다가 어떤 데인가 하면 5+1 아, 다섯 개 사면 맞아요. 한 개도 꺼줘. 맞아요. 껴줘. 껴주죠. 이걸 가게마다 우리가 계산해야 돼. 아,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링크플레이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이 동결된 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데 바로 가격 전이할 수 있거든요. 용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질소 공기를 더 넣어서 네. 과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이 재고가 좀 필요해 보이고 물론 취지는 그거였어요. 야 물건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 부풀려서 해놓고 나중에 싼 걸 팔면서 이 방대담이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소비자한테 덤태기 쓰는 게 아니야? 이거 좀 막아보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보면 미용실, 음식점은 다 가격 표시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산품만 표시 못 하고 있는 건 또 이유가 뭔지 이또 부작용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중잣대예요. 아니 그러면 민간에서 먹는 과자, 빵, 밀가루 다 가격 억제했으면 그동안 눌렀던 공공요금도 억제하지 왜 그건 정부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자체이지만 사실 상반기에 올리던 걸 하반기에 올리겠다라고 이제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이제 동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물론 동결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또 이제 시차를 두고 반드시 이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보면 이제 이 공공요금은 괜찮고 민간 요금의 인상은 안 된다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중 논리다라는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